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감독이 지휘하는 1위 부산과 이정효 감독이 지휘하는 2위 수원 삼성이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이번 경기는 순위표 상위권 팀 간의 진검승부다. 하지만 수원 삼성의 경우 페널티 박스 앞에서 이루어지는 수비수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매끄럽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한 명이 전진 압박을 시도하면 다른 한 명이 뒤를 받쳐줘야 하는 기본적인 커버 플레이가 계속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플레이메이커 이동수와 윙포워드 가브리엘이 짧은 리턴 패스와 콤팩트한 2대1 원투 패스로 상대 수비 조직의 빈틈을 절묘하게 파고 들어간다면 결국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결정적인 슈팅 공간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산 선수들은 구덕운동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선물하기 위해 동기부여 충만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며 경기를 진행해 나갈 공산이 커 보인다. 수원 삼성은 르본의 마무리 능력과 헤이스의 연계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수비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계속된다면 그 반격보다 실점 위험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크리스천의 몸싸움까지 더해지면 부산은 이동수와 가브리엘의 콤비네이션 이외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수원 삼성의 골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중반 이후 수원 삼성의 수비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반복된다면 부산은 원투 패스만으로도 계속해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콤비네이션 플레이와 홈에서의 동기부여까지 갖춘 부산이 이번 매치업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대구는 여전히 세징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대구와의 엠뱅크파크에서 진행되는 홈 경기를 치를 때마다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주는 홈팬들의 텃세가 수원FC 선수들의 기세를 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수원FC의 경우 브라질 용병 윌리안을 받거나 감독이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윌리안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다른 팀 이적을 알아보고 있는 등 팀 내에서 발생되는 불화설에 휩싸여 있는 최악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성용 감독이 지휘하는 대구 입장에서는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김주공의 측면 크로스와 세라핌의 마무리가 맞물리면 대구는 홈팬들의 응원까지 등에 업고 초반부터 적극적인 전개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FC는 마테우스 바비의 개인 능력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팀 내 불화설과 원정 환경이 겹치는 만큼 조직적인 저항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대우가 중원에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조율한다면 대구는 세징야의 결장 여부와 무관하게 무리 없이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중반 이후 수원FC의 팀 내 불화로 인한 집중력 저하가 이어진다면 대구는 홈에서의 이점을 살려 추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팬들의 응원과 상대의 내용까지 겹친 이번 매치업은 대구 쪽으로 무게가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임관식 감독이 지휘하는 전남은 에이스 윙포워드 정지용이 직전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남전 결장이 확정된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를 맞이하게 된다. 물론 김범수가 정지용의 공백을 커버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지용만큼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라는 점에서 전남의 공격력은 한 단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남은 세트피스 수비 시 제공권 장악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첫 번째 공중볼 경합이 끝난 뒤에도 문전 앞 세컨드볼 경합에서 계속 밀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대전에서 임대 영입한 영플레이어 스트라이커 김현호가 문전 앞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타점 높은 헤더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결국 결정적인 헤더 득점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배성재 감독의 전술과 전략이 경남이라는 팀에 완전히 녹아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남 선수들은 감독이 원하는 대로 경기장 안에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구현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은 발디비아의 창의성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에이스 결정과 세트피스 약점이 겹친다면 공격에 집중할 여력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기 중반 이후 전남의 세컨드볼 대처 문제가 반복된다면 경남은 세트피스만으로도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결국 에이스 결정과 세트피스 약점까지 겹친 전남을 상대로 완성도를 갖춘 경남이 이번 매치업의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차드리 감독이 지휘하는 화성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앵커맨 데메트리우스가 좌우로 스윙 패스를 부리며 포켓 공간을 만드는 전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 패스가 들어가고 이선 침투가 박스 안쪽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충남 아산의 수비가 스윙 패스 패턴 플레이를 상대로 쉽게 흔들린다는 것은 라인 간격 유지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뜻이며 이는 화성에게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화성이 측면에서 숫자를 모아놓고 반대 전환으로 아이솔레이션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풀백 한 명이 1대1로 대인마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결정적인 컷백 크로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이 매치업은 화성이 데메트리우스를 중심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흔들어버리면서 페널티 박스 안쪽 득점 장면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더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볼 점유율 역시 화성 선수들이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점유율을 장악하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화성 선수들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충남 아산 선수들은 전반 내내 수비에만 에너지를 쓰다가 승부처 구간에서 체력 저하 현상으로 인해 다리가 풀리는 장면이 나올 공산이 크다. 결국 스윙 패스 전개와 점유율, 우위 모두에서 앞서는 화성이 이번 매치업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번 경기는 이호재 이적이라는 변수를 맞은 포항이 조성혁과 트란지스카를 앞세워 얼마나 매끄럽게 대체 전력을 가동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포함은 기성용을 중심으로 한 3백 빌드업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좌우 윙백의 공격 가담을 통해 전북의 포백 라인을 폭넓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조상혁이 공중볼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고 트란지스카가 그 주변 세컨드볼 경합에서 빠르게 반응한다면 전북 수비진은 초반부터 힘겨운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전북은 정정용 감독의 고집스러운 김승섭 기용이 계속된다면 공격 전개의 단조로움이 이번에도 반복될 소지가 크다. 못다가 최전방에서 아무리 좋은 움직임을 보여줘도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립된 채 경기를 마칠 위험이 있다. 이동준과 이승우의 개인 기량이 살아난다면 순간적인 위협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팀 전체의 조직력이 흔들린 상태에서는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포항은 스틸야드 특유의 홈 분위기까지 등에 업고 있어 전북 선수들의 판단력과 패스 정확도에 심리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충분하다. 전북이 초반부터 실점 위기에 몰릴 경우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더욱 뼈저리게 다가올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조상혁과 트란지스카의 투톱 조합이 얼마나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기성용이 중원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기를 조율하느냐에 따라 승부의 무게추가 포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북 입장에서는 정정용 감독이 선수 기용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의 부진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결국 스틸야드 홈 이점과 대체 전력의 완성도, 중원 장악력까지 모든 면에서 포항이 앞서는 구도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대전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 문제를 김천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고드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김천의 에이스 홍윤상은 벌어진 공간을 향해 절묘한 타이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유형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대전의 약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매치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주민규와 마사를 앞세운 투톱의 무게감이 상당하지만 후방에서 벌어지는 간격 문제로 인해 공격진에게 안정적인 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루빅손의 측면 돌파 역시 중원의 뒷받침이 없다면 고립된 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할 소지가 있다. 김천은 이건희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세컨드볼 경합을 책임지고 박태준이 측면에서 폭을 넓혀주는 가운데 홍윤상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공격 패턴을 반복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대전의 문제점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약점을 계속해서 노출하며 대전 선수들이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여기에 김천은 부대장이 방문하는 홈경기 승리 시 포상 휴가가 부여될 수 있다는 특수한 동기부여까지 더해지면서 국군 장병 선수들이 포상 휴가를 받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의욕적인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심리적 동기부여는 실제 활동량과 집중력 측면에서 눈에 띄는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다. 대전이 선제골을 내주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수비 조직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추가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까지 안고 있다. 결국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대전과 그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준비가 된 김천의 매치업에서 홈팀 김천이 특수한 동기부여까지 더해지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예상된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소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